금액적으로도 또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단점도 확실할 것 같아요. 바로 외부로 노출해가지고 마감재로 보이게 하는 게 한번 이 면이 성질이 변하면서 물에도 강해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피디님, 요즘 저희한테 주택 건설 의뢰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. 마치 이게 좀 평택 올라가고 더 그런 것 같아. 이게 건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건축에 관련된 것 같은데 오늘은? 네, 맞습니다. 그 중에서도 좀 매장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또 매장재라는 게 유지보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단열 성능 그리고 내구성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내가 좀 좋아하는 외장재를 몇 가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. 좋은 정보 많이 방출할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벽돌이야. 이 벽돌은 사이즈에 따라서 좀 클래식하게 표현되기도 하고 좀 브릭이 길어지면 모던한 느낌도 표현할 수 있어서 좀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롱브릭 같은 경우가. 네, 맞아요. 또 일반 벽돌보다 길이가 긴 타입이라 가지고 시각적으로 세련된 느낌도 나고 고급 단독주택 뭐 이런 거 보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히 가격은 일반 벽돌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.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좀 만들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비용도 많이 비싸다는 것 같아. 벽돌도 롱브릭 말고도 뭐 적벽돌부터 고벽돌, 시멘트 벽돌 뭐 엄청 종류가 많잖아. 맞아요. 이렇게 고벽돌이라는 게 굉장히 빈티지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인더스트리한 느낌의 디자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렇게 쌓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지. 뭐 영농 쌓기 하기도 하고 또 이거 요즘 반을 쪼개가지고 이 거친 부분을 좀 노출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되게 예쁘더라고. 맞아요. 얼마 전에 이거 카페에서 한번 봤는데 예쁘더라고요. 우리 김포 진짜. 주택하러 갔을 때 봤었지. 네네. 뭐 장점은 벽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또 단열 성능도 좀 보완이 된다고 하고 유지 보수도 쉬워. 이게 한 장 한 장 교체도 가능하거든. 그래서 장점이 많은 좀 소재인 것 같아. 근데 이게 하나하나 쌓다 보니까 역시 이게 또 인건비랑 관련이 있죠.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. 뭐 요즘 나오는 얘기지만 이 조적공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이 1세대 분들이 좀 은퇴를 많이 하시고 이래서 사람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 조적조 건물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. 다음은 우리 석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석재는 정말 고급스러움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재료죠. 맞아. 이게 좀 대표적으로는 라임스톤, 뭐 고응석, 포천석,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 트레버틴, 맞아.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30mm에서 50mm 정도로 두께로 만들어가지고 이 화스너 시공으로 건물 외벽에다 걸어버리는 거지. 그래서 건식 시공을 많이 하고 있어.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석재랑 석재 사이에 그 이음매 부분에 실리콘을 좀 칠한다는 거. 그게 조금 아쉬운데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? 어쩔 수 없어. 그거는 뭐 빗물 들어가면 물 새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좀 나도 좀 공감하는 게 이 실리콘 부분이 더러워지다 보니까 좀 오염도 많이 되고 그게 진짜 싫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오픈 조인트 방식으로 시공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. 이 매지를 약간 벌려서 하는 거. 오픈 조인트를 하려면은 방수포를 건물을 감아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생겨나는 그런 추가 비용들 이런 것들은 진짜 무시할 수 비싸긴 없을 것 하지. 같아요. 그리고 요즘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탄화목? 이 탄화목재도 많이 시공하는 것 같아. 보통 표면 자체를 불태워서 탄 부분을 바깥에 노출을 해가지고 하는 좀 친환경 외장재가 있거든. 맞아요. 이런 게 특히 또 텍스처가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저도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. 불로 타면서 한번 이 면이 성질이 변하면서 물에도 강해지고 약간 해충에도 강하고 뭐 이런 장점은 있는데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색상도 조금 변할 수도 있고 약간 틀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보호 도장을 하고 시공을 해도 그런 현상은 있더라고. 또 이게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정규격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들어가도 좀 수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이즈나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. 그렇다 하더라고요. 내가 얼마 전에 그 검색하다가 봤던 그 탑목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 탄화목을 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. 거기 한번 나중에 팀원들이랑 가보자. 네, 좋습니다. 저도 거기 한번 가고 싶었어요. 다음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
이게 취향을 많이 타는 외장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. 맞아요. 이렇게 콘크리트 자체의 질감이 그대로 이렇게 살려져서 굉장히 중후하고 이렇게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들은 좀 이게 마감 안 된 것 같아 싫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좋다고 하고 이 콘크리트라는 것 자체가 형틀에다가 액체를 부어가지고 굳혀서 만들어내는 것과 유사한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내구성도 워낙 좋은 소재니까 노출을 해서 마감재 그 자체로 쓰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장점이고 유지보수도 미장을 해서 하면 좀 보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시공이 너무 까다로워. 맞아요. 이게 노출 콘크리트가 시공을 할 때 기포나 이런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.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거든. 뭐 우리 사옥 계단실만 봐도 이렇게 자갈이 다 노출돼 있고 이런 부분도 나는 그게 자연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시공 단계부터 이 시공 품질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공품도 많이 들어가지.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가 절대 저렴한 소재는 아니다. 좀 이거 알고 시공했으면 좋겠고 이 노출 콘크리트만큼 유행을 많이 하는 소재지 이게 스타코 건물 정말 많아졌어. 네네. 뭐 이게 스타코 플렉스 뭐 여러 개 부르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스타코 같은 경우는 저 1층 사옥에서도 좀 썼었죠. 지금 여기 겉에 나가 보면은 막 거칠게 마감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. 나는 뭐 스타코를 전체를 하는 건 안 좋아하는데 완전 거칠게 해서 부분적으로 좀 포인트를 주면 약간 다양한 연출도 할 수 있고 스타코 장점이 약간 질감이랑 색상도 좀 바꿀 수 있어서 좀 인기 많은 마감재지. 맞아요. 이게 금액적으로도 또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단점도 확실할 것 같아요.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단점은 단점 너무 크지. 뭐냐면 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크랙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오염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덧칠해가지고 좀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그거 좀 알고 시공했으면 좋겠어. 맞아요. 이게 특히 그 빗물이 흐를 때 떼국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잖아요, 표면에. 그게 만약에 밝은 계열의 스타코였으면 많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. 그거 진짜 꼴보기 싫잖아. 네. 그리고 이거는 조금 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나는 좀 중목을 외부로 바로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. 그렇죠. 이게 중목이라는 게 원래는 구조인데 이게 외장재로서 따로 분류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외장재를 바로 노출해서 그 마감재로 쓰는 부분도 있고 또 철골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. 중목이라는 게 이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두꺼운 목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바로 외부로 노출해 가지고 마감재로 보이게 하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구조지만 외장재로 분류해서 소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맞아요.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동양권 주택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목재가 주는 특유의 그런 따뜻함 그런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. 그치, 이게 중목 구조 자체는 구조체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마감재가 붙지 않아도 돼서 비용적으로 좀 이득도 있고 현대식 건물에서 볼 수 없는 그 특유의 구조 자체의 아름다움이 디자인 요소로 될 수도 있거든. 하지만 이게 천연 소재다 보니까 색상이 변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색상이 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멋이지. 그렇죠. 근데 이걸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축주분도 계실 것 같아요. 맞아. 왜냐면 이게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오일 스텐 같은 걸 외부에서 발라서 관리를 해주면 이 습기에도 좀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설계 중인 그 양평 현장 같은 경우도 벽면까지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올라오다가 천장에서 목 구조를 두잖아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것 같아. 그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을 노출해서 그냥 그게 마감재로 보이고 그게 멋스러워 보이는 부분. 내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현장 중에 하나지. 저도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. 본인이 설계했으니까 기대하고 있겠지. 이렇게 좀 외장재를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결국은 이게 비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잖아. 역시 네. 돈 얘기 안 할 수 없지. 네. 그리고 또 내가 연출하고 싶은 이 분위기도 중요한 거니까 좀 그런 거에 따라서 건축가랑 건축주가 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실제로 어떤 느낌이 날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쓰잖아. 그럴 때 네네. 청담동이나 좀 학동 뭐 이런 데
작은 건물도 신축되는 거 많거든. 거기 가면 이쁜 마감재 많아가지고 거기서 좀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어. 그렇죠.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쁜 건물들이 곳곳에 있어요. 우리 네. 엄청 돌아다니잖아 거기. 네. 뭐 오늘도 아주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쯤 하고 일하러 가볼까? 네.